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요충지는 100일, 102, 103령 어디일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검단 신도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 250m, 여기에서 250m, 반경 250m입니다. 500m, 75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바둑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정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저같이 불인이들은 정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석대로 아파트 입지가 좋은 거는 역세권이 좋다고 그러죠. 역세권. 그래서 이 백일역도 대장단지가 보면 호우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500m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장단지 중에 푸르지오도 있어요. 푸르지오는 500m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왜 대장단지가 됐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브랜드 아파트고 뭐 학교가 옆에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초보자들이 이거 알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무조건 역세권 안에서만 보면은 실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슈퍼엘 때도, 저는 슈퍼엘 때 원칙이 뭐냐, 자리 잡을 때 슈퍼엘 때 저 어디 골목 구석에 이렇게 대로변이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저 어디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요 구석에 슈퍼가 있어요. 이거 암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래도 손님이 안 오는데 무슨 장사가 됩니까? 외상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여기 주변 사람들만 사가는데 외상 달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데 만약에 역 앞에 대로변에 자리가 있다, 또 이렇게 저 도로가 있는데 여기 코너 자리다, 또 여기 앞에 땅이 넓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게를 보기 전에 저는 여기다 차를 대놓고 며칠을 여기서 밤새면서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나, 몇 명 들어가나, 얼마나 사갖고 나오나, 이런 거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수가 없는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일단 들어가서 계약금 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도 보면은 이 청약을 일단 하면은, 해서 당첨됐으면 일단 끝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취소해도 되는데, 취소하면 재당첨 제한 10년 아닙니까? 저 공공택지 저 분양가 상한제, 지금은 뭐 7년으로 바뀌었다고 법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7년 동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약을 하기 전에 입지를 봐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고수님들은 뭐 다른 이 역세권 바깥에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잘 봐서 할 수 있지만, 저같이 불인이들은 웬만하면 역세권에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100일, 102, 103년 어디가 좋으냐 물으면은 저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101, 102, 103 다 좋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값이 분양가 근처까지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1가구 2주택인데, 옛날에는 그 취득세 등록세가 비쌌는데 지금은 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파트 하나 샀는데, 이것도 부담되는데 하나 더 사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공부 차원에서요. 공부 차원에서 만약에 뭐 10-1 이 아파트 하나를 입주했는데, 입주했으면 전매 가능하지 않습니까? 3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이게 싸게 나온 게 있으면 한 채 더 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불인이라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냐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만약에
팔사형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의 노트에 2023년 1월 9일날 5억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있다 보는 거죠. 10년 있다 아파트가 만약에 15억이 됐다. 그럼, 이런 때, 폭락할 때 아파트를 사야지, 너도 나도 아파트 산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아파트를 사놓으면은 이렇게 버는구나. 이런 게 공부가 되고 평생 노하우가 되는 거죠. 지금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가상으로 해보는 겁니다. 가상으로 했는데, 나는 이 500m 바깥에 있는 거는 사지 말고, 요 안에 대장난지, 호우금 중에서 실거래가가 지금 얼마인가 봐서, 만약에, 호반이 만약에 84형이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럼 7억, 1월 9일날 7억에 샀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리고 10년 후에 보는 거죠. 이 아파트가 얼마 됐냐. 만약에 10년 후에 17억이 됐다. 그러면, 이런 때 사는 거구나. 이런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관심 있지, 뭐, 101억이 좋냐, 102억이 좋냐. 저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분도 이제 이렇게 지도를 올려주셨는데, 이 101역의 장점은 보면요. 롯데 넥스트 콤플렉스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들어오죠. 그리고 이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검단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가지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102억은 보면은, 102억은 보면은 아파트도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여기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분양이 이런 데는 다 된 거잖아요. 500m 안에. 근데 여기는 AA17인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02억에 세 군데 아파트 시행사 중에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소문이 벌써 돌더라고요. 그럼 여기 현대건설, 여기 제일풍경채, 우미린 요 세 중에 하나가 시행사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2억 역세권이고 103역에도 역세권입니다. 500m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이 102억은 이 아파트도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고 공원이 막 이렇게 막 많습니다. 쾌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합체육관 하나 생기고 여기 종합병원 부지도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 저는 나이 먹으니까 이 시골에 전원생활 하려고 부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전원주택 짓고 아주 멋진 생활을 꿈꾸면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반드시 두 명 중에 한 명은 아프게 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병원 맨날 가야 되는데 차 타고 1시간, 차 끌고 1시간 운전하고 가야지 병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매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근데 이런 데는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어서 잠깐 종합병원 갈 수도 있고 여기 상가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개인 병원들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왔다 갔다 아무 불편이 없는데 이건 차 끌고 1시간 갔다가 1시간 오고 한번 병원 갔다 오면 하루 다 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전원생활 로망이 있는데 일단 가보면 후회하고 거의 다 다시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올라올 때 이 전원주택 비싸게 한 5억 들여서 멋지게 져놓고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깨끗이 이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팔라고 그러면 10억 받아도 시원찮은데 2억 5천에 반토막에 팔아도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가게도 저도 하고 싶은 게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제가 가게 할 때는 젊어서 체력으로 버텼는데 갑자기 아프면은 옛날에는 형제나 부모님이 와서도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부모님은 지금 아버님이 90인데 이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건강하시지만. 그래서 형제들도 다 나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게는 앞으로 할 때가 아니고, 제가 올해 60 아닙니까? 60 이상부터는 가게 뭐 이런 거, 이런 사고 치지 않고 이 투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이런 투자를 잘해야지, 그 나이가 먹을수록 결정력이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아이디어는 떨어지지만 결정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 노하우가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 그 결정력이 증가해서 투자에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102억은 이 U자형 공원, 이거 저 옛날에 동영상에 올렸죠. 엄청나게 멋있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강관리하고 쾌적하고 이런 상태가 최적인 게 102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3역은요? 103역도 101역 못지않게 상업지역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AA17 여기 좋아 보이고요. 여기 RC7 여기가 그냥 상업용 상가였었는데 이게 주상복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RC7 물론 이제 저 건폐율은 이런 데는 건폐율 13%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주상복합 이런 데 보니까 막 30% 40% 되더라고요. 좀 빡빡한 게 있는데, 그 대신 역 바로 옆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상가고, 여기 근린공원, 여기에 저 호수공원이 있고 도서관 박물관 있고 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리가 엄청나게 좋고요. 여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불인이 분들은 요 500m 바깥은 보지 마시고, 요즘에는 저 집값 폭락기라 저 미분양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때 점수 낮으신 분들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좋은 뒤 꼬나보고 있다가 101역에는 10-1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트 있지 않습니까? 10-1 요 벌써부터 꼬나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경쟁률이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미분양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를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 올리신 분은 검단 신도시 3개역 중 어디가 6층지가 되는지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서울 5호선 연장과 GTX역이라고 봅니다. 어디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것 때문에 서울 5호선 연장하고 GTX역 때문에 다 우리 집 앞에 놔달라고 막 민원 신청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검단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01역, 102역, 103역 있으면은 GTX가 이게 103역으로 지나가건 102역으로 지나가건 101역으로 지나가건 서울 5호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다 검단 신도시 후제입니다. 다 여기 지나가건 여기 지나가건 여기 지나가건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건 후제입니다. 왜냐? 요 마을버스도 이제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버스 5분에 한 대씩 다니면은 여기 가는데 여기서 여기 걸어가나 여기 버스 타고 가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내에만 들어오면은 이거는 다 후제고 집값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다 후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거 예민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막 승질내면서 101역만 들어오라 103역만 들어오라 그런다고 들어옵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지. 하여튼 이거보다는 이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인이들한테는 특히요. 이거는 신년의 새로운 뉴스인데요. 검단 서구 늘고 철거해서 재개발하는 남동구는 줄고 인천시 전체 인구는 18,164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천 인구가 지금 290몇만인데요. 300만 거의 다 됩니다. 근데 부산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2의 도시가 몇 년 안에 인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인천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도
서구 검단은 3만 이상 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앞으로도 10만 이상 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안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검단 신도시는 당장은 뭐 전세 매물이 많아가지고 그 전세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요거는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A16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당첨일이 2022년 4월 19일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매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3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비규제 지역이라. 그래서 전매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일이 2025년 1월인데 전매 시기는 비과세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2025년 4월 19일입니다. 그럼 입주해고 몇 달 있어서 팔아도 돼요.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적률보다 저는 중요한 게 건폐율을 보거든요. 건폐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이면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3%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뭐 어린이 공원, 뭐 노인정, 뭐 이렇게 쾌적하게 뭐 물놀이 공원, 뭐 별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폭포수도 만들고 조경을 얼마나 멋지게 해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3%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거, 금강 펜트리움 이런 거 보면 건폐율이 34.73% 거의 35% 돼요. 그럼 이거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쾌적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주상복합은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전매 시기가 이렇게 쫙 나와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거 확실한 거냐, 어디에 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거기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매 제한이 5년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으면 5년 아니냐 막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 LH 공사에서 우편으로 보낸 거를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 변경 5년에서 3년 확실하다 이거를 올려주셨습니다. 요거는 또 새로운 소식인데요. 백일역 출입구 공사입니다. 백일 정거장 출입구 공사로 인한 가시설 및 토공사 작업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우건설하고 반석건설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그러면 올해 3월달이면 공사 완료랍니다. 백일역 출입구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야, 이거 1호선이 이제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검단 신도시 출입구 디자인입니다. 이거 보니까 벌써 전철역이 개통된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게 조감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교차로에서 4개인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특히 백일역은 이 전철역 지하에 넥스트 콤플렉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나 멋있게 들어올지 이거 다 되면은 자주 구경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상가가 얼마나 들어올지 아마 엄청나게 멋있게 들어올 겁니다. 첨단 공법으로 상가 시설도 엄청나게 멋있게 들어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01, 102, 103역이 있는데 특히 백일역 넥스트 콤플렉스 이 지하철 그 지하상가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